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중단, 여행 자제 권고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방역망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이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구, 경북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20일 열린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예상대로 1위에 오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들을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정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 일면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일면의 기사들부터 훅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13개국이 한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입국 금지 그리고 비자 발급 중단, 여행 자제 권고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가 지금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일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대한항공에 대해 전격 회항 조치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어떠한 상황인가요, 소장님? 코로나 포비아가 코리아 포비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초반만 하더라도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았던 코리아, 대한민국인데요. 이 코로나 공포가 또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 또 하나는 이 지역 감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그런 숫자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지역 감염, 상당히 또 위험한 국가로 인식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외국에서의 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나 방문객에 대해서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중단 또는 다른 국가로 가는, 위험 국가로 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로 됐습니다. 우리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오히려 이웃 국가인 일본 비슷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태우고 갔던 대한항공기가 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공항에 내렸는데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 돌아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회항이 되는 그런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 외교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일단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가 철회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검역은 또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무례하고 또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의를 하긴 했지만 미국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겠다. 이런 다른 국가에서도 조치가 있을 정도로 이번 이스라엘 사건은 달라진 이 코로나 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려져 있습니다. 전일 이스라엘로부터 입국 금지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온 여행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대한항공 기내에 2~3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23일 전일 오후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경보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잘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텔아비브, 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2시간 동안 대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건 외교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또 가짜 정보도 흘러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관련된 정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만에도 여행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입국을 할 경우에는 또 검역도 강화되겠지만 자국 국민들이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면은 여행, 유통, 또 항공 상당한 타격이 또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을 갈 때도 이제는 정반대로 검역이 강화되고 또 항공사들은 관련 노선을 더 줄이는 상황은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면의 한국 입국 제한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다음 옆에 있는 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코로나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전일 오후 3시 범정부 주최 이제 이 대책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를 통해서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혀 다른 국면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으로 선포가 됐는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진정이 됐다라는 의미인가요, 소장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도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수습대책본부 단위에서 장관급에서 이루어져 왔던 관련 회의의 주제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이끌어가는 이 중앙재난대책본부로 격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이제는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3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바로 강제적으로 또 진단을 받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또 벌금도 부과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 최근에 이 관련된 이 허용받지 못한 시위를 할 경우에는 감염법 관련해서도 위반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대구에서의 확진자 급증 전과 후로 대한민국의 방역 단계는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인식하에 격상으로 높인 또 심각으로 격상시킨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도 3월 9일 개강하는 것으로 개강이 또 한 주일 전국의 모든 학교입니다. 연기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금 위기 경보 단계를 너무 격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여론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선생님? 오히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련된 반응들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 늦었던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국민청원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은 이 확산됐던 확진자들이 급증했던 교회에 대해서 뭐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론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 입국 금지를 더욱 서둘렀어야 됐다. 왜냐하면 중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좀 우리도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면에 있는 기사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전일 이제 5번째 사망자까지 나오게 됐고요. 지금 주말 동안에만 확진자가 400명이나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질병본부가 하루에 2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4시인데요. 전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602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검사 중인 사람은 지금 6,000명을 넘어서서 밤에는 8,000명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무너진 방역망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이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집계를 보면서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내 확진자 수가 얼마나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건가요? 코로나 공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매일경제도 지금 늦은 시간에 한 번 더 기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는 5명이 아니라 6명이 됐고요. 현재 확진자 수는 600명 급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여 전만 하더라도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의
또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증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 후반에 들리면서 완전히 저는 다른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세종, 대전, 강원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의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심각 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확진자도 지금 600명을 이미 돌파를 했죠. 이것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1번째 확진자가 일종의 슈퍼 전파 자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확진자를 막지 못했던 것, 특히 이 확진자의 경우에도 진단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또 강제적인 조치도 나온 만큼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누구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5명이었는데 총도 대남병원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더 나오게 되면서 현재까지는 총 사망자 수가 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확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신천지 대구 교회지만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교시설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관련된 공포가 상당히 좀 안심하는 단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도들이 모여서 교회 집회 여기에도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인데 그 상황들을 보면은 뭐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부산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단계에서 또 교회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히 또 이게 겨울철에 또 방학 때에 또 청년들을 포함한 그런 교회 수련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가서 이게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또 종교적인 특성인데 종교 활동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우리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전파 속도도 오히려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빠른 것 아니냐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 모임이 조금 자제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물론 신천지 교회까지도 포함을 해서 온라인으로 주로 교회 집회 또는 종교에서는 미사 기독교에서는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사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말 동안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라는 기사 만나보셨고요. 다음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6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공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제 회복을 위해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빼들지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를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에 대해 어떤 전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코로나 쇼크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체감 경기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때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 동결론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을 본다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제도 물론이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좀 더 감안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기준금리는 상당히 내려와 있거든요. 1.25%인데 이것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1%로 내릴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대체적으로 동결론이 우세한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금리를 마냥 또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도 또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다른 국가들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데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이 맞을지 결과적으로 낮추기는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2월 달이냐
아니면 4월, 5월로 넘어가느냐. 바로 이 결단의 선택이 이는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2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목소리가 실리는 거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건가요, 소장님? 그렇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쇼크 이것이 유례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스도 경험을 해봤고 메르스도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의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인 또 더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단순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공, 여행, 유통 등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자동차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인하해서 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 여론은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릴 것인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린다면 이 코로나 쇼크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이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기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전망치로 봐서는 위원들 중에 10명 중 6명이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2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의 국내 사업장 폐쇄가 또 변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뭐 자동차, 전자, 조선할 것 없이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코로나 셧다운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구, 경북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구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까지 폐쇄가 됩니다.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국내 공급용 폴더블 폰을 주로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구미를 비롯해서 지금 울산까지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또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이 코로나 비상이 또 공장, 사업장 부분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곳이 바로 구미 또는 산업수도라고 하는 울산 같은 곳이죠. 특히 이제 구미에는 이 삼성전자 구미 공장이 있는 곳인데 사업장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공장을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는데 원래 계획은 오늘 오후에 재가동을 할 방침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몰라요. 왜? 우리가 몰랐던 다른 또 확진자가 있거나 또는 확진자의 가족이 있을 경우에 이때도 과연 또 가동을 재개하는데 상당히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로 직접적인 피해 자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구미 사업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곳이냐면 최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갤럭시 폴드 바로 신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정마저도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차질이 있을 것으로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본 사업장에서는 뭐 열 화상 감지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마스크 또 손세정제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가족까지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가족을 통한 감염.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지금 이 확진자가 있어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부품 조달을 받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도 중국으로부터의 배선 뭉치, 와이어링 한일스 공급이 상당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하나, 둘셋 생기게 되면은 이 현지 공장에도 사업장에도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체도 문제지만 확진자들이 왔다 간 유통업체, 뭐 백화점이나 마트도 잇따라서 휴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네, 코로나 쇼크가 실제 이 확진자들의 감염자의 동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지금 다녀간 곳은 다 이 폐쇄하고 또 방역 조치를 해야 되고 한 홈쇼핑의 경우에도 뭐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던 거 우리 조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이게
백화점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신세계 강남점도 네. 확진자가 지금 다녀간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 폐쇄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는데 연간 한 2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하루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루만 문을 닫게 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이것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적으로는 또 수도권에는 또 유통 이 매점에는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면서 국내 경제 곳곳에 영향과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4면입니다. 국제면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민주당의 경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네바다주에서 코커스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샌더스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 내에서 초반 기선 제압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22일 열린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예상대로 1위에 오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뉴햄프셔에 이어서 2연승을 달성하게 됐고요. 초반전 이 선두 자리를 굳히면서 지금 대세론에 올라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네바다주 코커스의 결과와 더불어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소장님? 이변은 없었다예요. 네. 네바다주가 그렇게 큰 비중이 큰 곳은 아니지만 2월 말까지 총 4곳에서 이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인데 미국만큼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만큼은 그래도 대선 열기가 코로나 쇼크보다는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인데 네. 그만큼 뭐 관리가 돼서 그런 이유 탓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만큼 또 올해 대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또 모이고 있는데 이 네바다주의 경선을 보면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샌더스가 또 확고하게 1위로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을 좀 더 이제 다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든 이 전 부통령입니다. 여러 가지 뭐 스캔들 위기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추락하면서 이 대선 완주, 경선 완주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네바다주에서 2위로 올랐으면서 조금 이제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돌풍을 일으켰던 이 부티지지의 경우에는 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4위를 했나요? 5위를 했나요? 그러니까 4, 5위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돌풍은 여기까지인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바다보다는요. 뭐 다음에 있을 또 이 슈퍼하이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수령이 될 만한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미 대선 일정의 관전 포인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민주당 경선에서 초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슈퍼 화요일입니다. 3월 3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 경선이 치러지는데 이곳에서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이제 약 한 40% 가까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 화요일에 이 선두주자가 누가 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전 뉴욕시장에 있던 블룸버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누구냐면 샌더스예요. 샌더스가 이 민주당의 본선 후보로 올라올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판도는 이 시장 경제주의자 대 반시장 경제주의자. 네. 그래서 아주 본인으로서는 효율적인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당히 기대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그래서 그 기대대로 샌더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적수가 누구냐면 바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입니다. 왜? 네. 경제 쪽에서도 본인보다는 더 전문가적으로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또 민주당 성향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중도 공화당 성향까지도 또 유권자들의 표심도 사로잡을 수 있는 후보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후보인데 슈퍼 화요일에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이번 대선 판도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의 기사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브리핑에서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